챕터 4, 4장 알케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화탄화수소를 처음으로 지난번에 유기화원에서 저희들이 배웠죠. 이때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지는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알켄의 특징 이런 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슬이 아닌 고리화되어 있는 화합물이 사이클로 알켄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기화합물을 명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켄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가지고 다양한 알켄의 종류의 명명법, 이게 가장 기초되는 겁니다. 그죠?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이것을 좀 확장한 것이 이제 사이클 알켄의, 다음에 아유팩,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체계적으로 만든 이름이 아유팩 명명법인데요. 그 전에 아유팩이라는 기관에서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이름, 이런 것들도 한번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카본은 결국은 석유 화합물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켄의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conformation, 그죠? 탄소 단일 결합의 시그마 본드는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컨포메이션을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클로헥세인 여기까지 아마 4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알켄이라는 것은 알리파틱 하이드로카본을 알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탄소 단일 결합, 탄소 수소 결합이 있는 시그마 본드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그룹을 지으면은 사이클릭이 아닌 것, 비고리형과 고리형, 즉 사설형 알리파틱 하이드로카본과 사이클릭 알리파틱 하이드로카본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리형이 아닌 것들, 이제 고리 화합물이 아닌 것이 에이사이클릭 알케인은 탄소 N개일 때 수소를 최대한으로 2N 플러스 2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자식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포화된 에이사이클릭 알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리니어하거나 이제 브랜치드 체인으로만 되어 있죠. 고리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Saturated Hydrocarbon, 이것은 왜 포화탄화수소냐면은 탄소가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수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포화된 맥시멈 넘버 오브 하이드로젠, 그죠? 각 탄소에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소를 가지고 있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포화탄화수소고요. 네, 사이클로알케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고리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은 CN, 탄소 두 개일 때에 탄소가 N개일 때 수소는 2N개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고리가 점점 늘어나면 2n-2, 2n-4 이 정도로 카본에 대해서 수소수는 줄어듭니다. 두 개씩. 모든 알켄에 있는 모든 탄소는 4개의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탄소는 sp3 혼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테트라헤드론 정삼형제 구조로 되어 있고, 탄소 골격의 기준은
이게 109.5도입니다. 그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 수소 이 결합각이 109.5도고요. 에테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탄소, 수소 결합과 탄소 결합 여기도 결국은 109.5도입니다. 메테인은 루이스 구조로 이렇게 양쪽 다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차원 구조로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배웠다시피 같은 평면, 이 종이 평면에 있는 것은 실선으로 표기하고요. 그죠? 이 종이 평면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것을 이런 굵은, 굵은 형태의 삼각형으로, 그죠? 이렇게 표기하고요. 평면의 뒤쪽으로 가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알켄에서 3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은 프로페인입니다. 이 화합물은 탄소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 3개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수소수는 8개죠. 그죠? 이 화합물은 다음같이 3D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그재그로 표현할 수 하는 이유가 그죠? H와 CCCH는 같은 평면에 있고 이쪽에 붙어 있는 탄소의 나머지 2개는 모두 다 앞쪽, 뒤쪽, 앞쪽, 뒤쪽,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화합물을 우리가 지금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앞쪽으로 나온 것은 웨지로, 다음에 평면 뒤쪽으로 나온 건 대시 라인으로 표기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놓고 보면은 여기서 탄소 결합을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리든 여기서 이 탄소를 꺾어 그리든 이것은 동일한 화합물이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열을 탄소 4개 같은 데는 탄소 이제 4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얘네들의 탄소의 순서를 배열을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로 할 수도 있고 탄소를 이렇게 배열하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배열의 연결 순서가 다른 것은 이름을 우리가 한쪽은 부테인, 그죠? 왼쪽은 부테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이소부테인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화합물과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은 모두 다 분자식이 몰레큘러 포뮬러가 탄소 4개에 수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데 왼쪽과 오른쪽에는 분자식은 같은데 화합물은 다른 화합물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이성질체,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같은 몰레큘러 포뮬러를 가지는데 다른 두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던 이성질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 순서, 연결 배열이 다른 것을 구조 아이소머, 그죠? 라고 합니다. 구조 아이소머. 이러한 구조 아이소머는 이런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되어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배열 순서가 여러분들이 어떤 조각들을 연결했을 때 연결하는 순서가 여기는 탄소를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것은 3개는 직선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1개는 이 끝에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쪽에 탄소와 연결하는 연결 배열이 다른 것들이 이 2개는 구조가 다르다 해서 구조이성질체입니다. 배열 순서가 다른 것은 구조이성질체.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긴 사슬을 여기서는 프로페인으로 잡았죠. 그죠? 프로페인에 이 화합물은 이게 2메틸입니다. 1번, 2번 위치에 메틸이 있는 2메틸 프로페인이라기도 하고 아이소부텐이라고도 합니다. 자, 알켄이 있는 탄소는 다른 뭐 오르가닉 화합물에 있는 모든 탄소는 탄소에 이 탄소가 옆에 어떤 탄소와 몇 개의 탄소가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류를 하는데요. 자, 1차 탄소라는 것은 이 1차 탄소라는 것은 옆에에 탄소 원소가 하나가 있다. 2차 탄소는 이게 탄소 원자가 2개가 있다. 3차는 이렇게 3개가 있다. 4차는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성을 구분하고 분류할 때에 1차 탄소와 뭐 2차 탄소, 3차 탄소, 4차 탄소를 이렇게 구분하면은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반응의 특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탄소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탄소가 하나면은 1차, 여기 탄소는 여기 탄소 하나, 2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탄소가 2차가 되는 거죠. 요쪽 탄소는 보면은 카본 오톰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죠.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4차 탄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탄소가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3차 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primary, secondary, tertiary, quaternary 카본으로 하고 1차 탄소는 숫자 1에다가 위에다가 이 도시 표기와 비슷하게끔 위첨자의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1차, 2차, 3차, 4차 탄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각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1차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를 1차 수소라고 하고요. 그죠? 수소 원자도 분류를 하는데 1차 primary, secondary, 2차 tertiary, 3차인데 이게 타입은 어떤 탄소 종류에 결합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수소 1차 수소는 그죠? 1차 수소는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하나의 탄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1차 수소.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2개의 탄소에 결합되어 있으면 2차. 이렇게 해서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3개의 탄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3차입니다. 그렇죠? 1차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1차, 2차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2차, 3차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3차 수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분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반응성을 구분할 때 이게 프라이머리 프로톤이 터시리 프로톤보다도 반응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카보케타이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죠? 다음에 알케인이라고 하는 ANE는 우리가 이 말단에 붙이는 이것은 알켄을 구분 짓는 특정 짓는 겁니다. 그리고 호몰로그스 시리즈라고 하는 이게 CH2를
동일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CH2가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이 제가 그리는 것이 부테인입니다. 부테인은 CH3가 양 끝에 있고 가운데 CH2가 있죠. 그죠? CH2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CH2. 이 CH2 그룹은 포화탄화수소에 있는데 이것은 메틸렌이라고 합니다. 메틸 AN이가 아니고 메틸렌 ENE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CH2 그룹을 메틸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탄소 체인을 이름을 지을 때 탄소 수에 따라서 메테인, 에테인 모두 다 지금 우리가 말단에는 AN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름을 외워두셔야 될 것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그죠?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에이사이클릭 알케인을 배워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이클로알케인, 고리형 포화탄화수소입니다. 고리형 하이드로카본입니다. 사이클로알케인은 몰레큘러 포뮬러 분자식이 탄소가 N일 때 이게 수소가 2N까지 가질 수 있죠. 이것은 링이 하나, 고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단순한 아주 간단한 사이클로알케인은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에 탄소수로 정해져 있는 알케인 이름에, 즉 탄소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페인에 그냥 사이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는 부테인에 고리형이기 때문에 사이클로부테인. 여기가 고리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펜테인이잖아요. 그죠? 펜테인이니까 사이클로펜테인, 헥세이니까 사이클로헥세인으로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여기서 분자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3개이기 때문에 수소는 3 곱하기 6개, 탄소 4개는 8개, 탄소 5개는 10개, 탄소 6개는 12개로 표기를 하고, 골격 구조로 나타낼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만나는 접점이 탄소죠. 그죠? 그리고 이 탄소에 여기에서는 이 탄소가 결합을 표기를 하나, 두 개를 결합은 표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포화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부족한데 이 두 개는 수소로 되어 있는데 이 수소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생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구조식 분자 모델링에서 구조를, 축약 구조를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수소는 다 생략하고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탄소만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알케인의 명명법입니다. 유기화합물에서 이름을 붙일 때에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을 이름을 붙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탄소수를 기본으로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탄소수는 가장 긴 사설을 이루어져 있는 탄소의 배열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말단에 있는, 그죠? 말단에 정미사하는 것은 펑셔널 그룹입니다. 이것이 알케인이면 포화탄화수소 우리가, 그죠? 알킨, EN이면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 EN이. 그 다음에 YN이 삼중결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 알코올,
OL이 있다는 건 알코올기가 있다는 거. 이래서 마지막에는 작용기, 이 화합물의 주된 작용기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단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모체는 탄소수를 주사슬이 탄소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 이것이 정해지면 이 주사슬에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이제 치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이는 것들에서 많이 혼돈을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체와 말단은 정해지는데 작용기나 치환체를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 붙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이 알케인의 명명법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책에서 들고 온 건데, 그죠? 여기에 나와 있던, 이거는, 지금 이거랑 거의 비슷하면 로케이션, 어디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가 펑셔널 그룹이, 첫 번째 펑셔널 그룹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건데요. 이 말은, 요게, 이제, 알코올이 프로판올, 이렇게 하듯이, 이 알코올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즘은 이거를 뒤쪽으로도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하이드로카본의 모체를 찾는 거죠. 명명법을 할 때에 모체를 찾았으면 이 모체가 몇 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메인 체인에서 카본의 수자, 그죠? 다음에 치환체 위치, 치환체가 몇 개로 되어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치환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고 이 화합물의 이름을 하나의 싱글 워드로 만들어내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우리가 알케인의 명명법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드로카본 모체 페런트 하이드로카본을 찾아라. 모체를 찾는 거죠. 여기서 이 화합물은 원래 탄소가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헵테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가장 긴 사슬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주사슬을 찾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사슬을 찾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이름은 헥세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주사슬을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은 탄소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냥 스트레이트로 주사슬을 했다고 하면은 탄소가 이렇게 보면은 탄소가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긴 사슬인 방금 살펴봤던 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헥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보면은 총 10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10개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에서 가장 긴 사슬, 주사슬에서 가장 긴 사슬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된 방식으로 배열했던 이것이 주사슬이고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7개보다는 작은 수의 사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하면 6개가 되는 거고 결국은 가장 긴 사슬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이 7개의 헵텐입니다. 그런데 각 사슬이 방식이 주사슬을 찾았을 때 방식이 같은 수가 나오면은 같은 길이면 그죠? 이게 어떻게 된다면은 가지수가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수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왼쪽 화합물과 오른쪽 화합물은 같은 화합물입니다. 같은 화합물인데 주사슬을 왼쪽에는
이와 같이 스트레이트로 했고요. 오른쪽에는 이와 같은 사슬을 주사슬로 잡았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치환체가 두 개가 되고요. two substituent가 되고, 오른쪽에는 하나의 치환체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치환체와 한 개의 치환체가 있는데, 치환체의 수가 많은 두 개를 가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름을 짓는다. 이런 방식으로 화물을 명명한다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다음에 주사슬에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사슬을 번호를 붙일 때에 가장 브랜치드 포인트, 저 가지가 낮은 번호로 오게끔 가장 가까운 쪽에 번호가, 그러니까 사슬을 붙일 때, 이름 붙일 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 오는 가지 브랜치드가 여기에서는 여기에 1번에서 여기서 1번을 시작해서 이쪽으로 7번으로 끝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죠? 반대로 위쪽에서 올라와서 번호를 이렇게 순서를 붙이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왼쪽에서 붙이면은 첫 번째 가지가 3번에 오고요. 두 번째 가지는 4번에 옵니다. 오른쪽으로 붙이면은 첫 번째 가지는 4번에, 그죠? 여기서는 첫 번째 가지가 4번, 두 번째 가지가 5번, 첫 번째 가지가 4번, 두 번째 가지가 5번에 옵니다. 첫 번째 가지가 3번에 오는 것, 이거는 첫 번째 가지가 4번에 옵니다. 그죠? 오는 것이 첫 번째 가지가 낮은 번호가 오는 방식으로 이름을 붙인다. 이것이 사슬에 번호를 붙이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첫 번째 오는 번호가 같으면 두 번째까지 같으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계적으로 나아가서 가지가 낮은 번호가 오게끔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붙이던 번호 방식과 아래쪽에서, 그죠? 여기서 다음에 오른쪽 화물은 이런 방식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체계적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은 헷갈리더라도 처음에 오는 번호는 3번, 여기는 4번, 7번이고, 그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보면은 여기도 3번, 여기는 6번, 7번이죠. 6번, 7번입니다. 첫 번째 번호가 3번으로 갔다. 두 번째 가지는 여기가 4고 여기는 6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는 번호수가 낮은 쪽으로 선택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올바른 번호 표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환체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이고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치환체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3번에 붙어 있는 것이 CH2, CH3입니다. 이것은 이름은 에틸이죠. 그죠? 여기에 4번에는 메틸이 붙어 있고 7번에도 메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위치의 번호와 그 지환기의 이름을 3번의 에틸, 4번의 메틸, 7번의 메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여기와 같이 4번 탄소에 치환계가 두 개가 붙어 있다면 모두 다 4번의 메틸, 4번의 에틸 이렇게 다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두 개다, 뭐 세 개다 이러면 이렇게 하나씩 묶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가장 긴 사설은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헥센이고, 번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3번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3번 위치에 메틸기가 있는 3메틸 헥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번호를 붙여줄 때 가장 긴 사설이 9개로 이루어져 있는 노네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일 때 여러분들 3번에 여기는 지금 에틸, 그죠? 에틸, 4번에 메틸, 7번에 메틸이죠, 그죠? 7번에 그냥 짧게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메틸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합물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니까 A, B, C, D, E가 먼저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M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M이 4M, 7M, 4메틸, 7메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메틸이 2개가 있다고 해서 다이메틸이라고 합니다. 3개면은 트라이, 4개면은 테트라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다이, 트라이, 테트라에 있는 앞에 있는 알파벳은 이름을 붙일 때 알파벳 순서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 C, D, E가 D가 아닌 M보다도 먼저 오기 때문에 3에틸, 4,7 다이메틸 노넨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숫자와 영문 표기 사이에는 바로, 그 다음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콤마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숫자와 영문 사이는 바로, 숫자와 숫자 사이는 콤마로.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화합물은 긴 사설이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헥세인입니다. 번호는 2번의 메틸, 3번의 에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는 E가 메틸 M보다 앞서니까 그죠? 3에틸, 2메틸 헥세인으로 표기하고 숫자와 알파벳 사이에는 바, 그죠? 바, 전부 다 바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세 번째도 이 화합물은 만일에 긴 사슬을 이렇게 잡아줬으면은 탄소가 5개나 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그죠? 가장 긴 사슬을 7개로 이렇게 잡아주었고요. 3번의 에틸, 3번의 메틸, 4번의 에틸입니다. 그래서 에틸, 메틸 알파벳 순서로 4번 위치 에틸, 3번 위치 메틸이 탄소가 7개로 이루어져 있는 헵테인입니다. 그죠? 헵테인. 5번째 예로 보면은 이 화합물에서도 긴 사슬은 6개로 이루어져 있는 헥세인이고요. 2번의 메틸, 4번의 메틸, 4번의 에틸입니다. 그래서 4번의 에틸 2와 4의 2,4 다이메틸, 그죠? 여기는 지금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콤마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표기할 때 가장 첫 문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면은 어떤 명사를 표기할 때에 첫 번째 알파벳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대문자로 표기가 된 거고요. 뒤쪽에 나오는 모든 알파벳은 모두 다 소문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만일에 어떠한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 이러한 화합물을 영문으로 표기하면 문장 속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로 오지 않으면 이 M은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치환체가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컴파운드인 경우 이것이 조금 이름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가장 긴 사설에서 그죠? 10개짜리가 있고 치환체는 우리가 쉽게 메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치환체는 2번, 3번, 6번에 들어가 있는 3개의 치환기가 도입되어 있는 탄소 10개로 이루어지는 데케인인데 여기에 이 화합물을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 이 화합물도 하나의 컴파운드 이름으로 붙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은 부테인에서 아이소부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것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쪽 체인이. 그럴 때에 이 체인도 하나의 컴파운드처럼 화합물처럼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브랜치다가 가지가 시작되는 점에서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그죠? 이렇게 해서 가장 긴 사슬로 하고 2번에 메틸이 있다고 해서 2메틸 프로필 그룹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3번에 다이메틸기가 있고 6번에 2메틸 프로필기가 있는 데케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가장 긴 사슬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다 보면은 아마 이것이 가장 긴 사슬일 거예요. 그죠? 번호를 붙일 때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치환기가 낮은 번호 쪽으로 가는 쪽이니까 1번을 이쪽 탄소에서부터 이쪽 탄소를 9번으로 붙여줬습니다. 여기에 2번 위치의 치환기 5번 위치의 치환기인데 5번이 치환기가 좀 복잡하죠. 하나의 화합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럴 때는 가지가 붙어 있는 그죠? 첫 번째 가지의 탄소를 1번, 2번, 3번으로 하고 1번과 2번에 메틸이 있다. 다이메틸이고 1, 2 다이메틸의 모체가 이쪽에서는 프로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 다이메틸 프로필 그룹이 이 자체가 뭐의 이름이다? 치환체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2 다이메틸 프로필 이 자체가 몇 번 탄소에? 5번 탄소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2 다이메틸 프로필 2 메틸 노네인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알케인을 이름할 때에 우리가 체계적인 이름도 하지만 쉽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붙여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아이소프로필 다음에 부틸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붙어 있는 색부틸, 아이소부틸, 터시리 부틸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펜틸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말단 쪽에 여러분들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말단에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소부틸, 여기에 들어간 아이소펜틸, 만약에 여기가 있다면은 또 아이소 핵실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소는 맨 끝에 2개의 탄소가 갈라져 있는 형태. 이것이 아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네오펜틸은 쿼터너리 카본, 그죠? 이것이 4차 탄소가 있는 겁니다. 4차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단에 있는 이와 같은 경우를 네오펜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터셔리 펜틸은 이 탄소가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이게 그 3차 탄소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탄소에 치환기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이렇게 터셔리 펜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소부틸 같은 건 알파벳으로 할 때는 이것을 I로 치어주고요. 세컨더리, 터셔리 부틸일 때는 이건 세컨더리나 터셔리는 알파벳을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벳 순서로 따지보면 얘는 B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화물을 가장 긴 사설은 지금 다 햅텐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사설에 하나, 두 개의 1번에 있는 메틸이 붙어 있는 에틸, 1번에 메틸이 붙어 있는 에틸 그룹으로 명명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아이소프로필로 할 거냐,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선 부분은 이게 스미스 책에서 아닌 다른 책에서 맥머리 책에서 들고 온 것을 명명법으로 좀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 스미스 책에서 명명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치환체가 그죠? 긴 사슬에 붙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킬 그룹이라고 하고요. 알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탄소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우리가 메테인은 탄소가 뭡니까? 메테인은 탄소에 수소가 4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소 하나 떨어져 나가 있는 이 그룹을 우리는 YLE, 메틸이라고 합니다. 그죠? 수소를 하나 떼면서 전미사로 YLE를 붙이는 메탄에서 메틸, 에탄에서 에틸 이렇게 붙이는 것이 치환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3개나 4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알킬 그룹은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프로페인이 있죠. 그죠? 프로페인에서 1차 수소를 빼어서 붙이는 것이 프로필 그룹이고 가운데 있는 2차 수소를 제거하고 가지로 사용하면은 이것은 아이소프로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자, 다른 책에서 다뤘던 명명법으로도 했고요. 이 책에서도 다뤘던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알케인을 명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긴 사슬을 찾고 그 다음에 전미살은 ANE를 붙인다 이거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8개의 탄소가 이름이 붙이는 게 맞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7개의 탄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체인이 뭐 굽었든 어떻게든 스트레이트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던 이런 형태로 굽었던 지그재그 고불고불하든 어떻게 형태든 가장 긴 사슬을 찾는 것이 메인 사슬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식이 두 개 같을 때 그죠? 체인의 길이가 왼쪽으로 선택했던 방식에도 7개의 탄소, 오른쪽으로 선택했던 탄소의 길이도 7개일 경우에는 같다고 하면은 치환체가 많은 쪽, 그죠? 여기에 치환체, 여기는 치환체가 2개, 2개의 치환체, 여기는 1개의 치환체이기 때문에 왼쪽 방법이 올바른 번호와 체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붙이는 것은 첫 번째 O는 치환체가 낮은 번호가 오게끔 한다. 첫 번째 2번, 치환체가 2번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첫 번째 O는 치환체가 이것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처럼 첫 번째 치환되어 있는 위치가 낮은 번호로 배열될 수 있게끔 주사설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왼쪽 방법이 올바른 번호 표기법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치환의 위치가 같은 위치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같다면 세 번째 같다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왼쪽으로 표기했던 번호에서는 첫 번째 치환체가 2번 위치, 오른쪽에서도 첫 번째가 2번 위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4번이 되고요. 왼쪽은 두 번째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는 동일한데 두 번째가 3과 4로 되기 때문에 낮은 번호가 오는 번호 매김이 왼쪽이 올바른 번호 매김법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번호다. 전부 다 이렇게 이것이 번호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첫 번째 그죠? 1, 2 첫 번째도 3 두 번째도 3 5 여기 첫 번째 번호가 3 두 번째는 5 오른쪽에서 여기서 번호를 이런 식으로 매기더라도 첫 번째도 3 두 번째도 5 이래 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 치환체가 알파벳 순으로 낮은, 먼저 오는 알파벳으로 낮은 쪽이, 여기는 지금 A, B, C, D, E가, 그죠? E가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E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저 이 알파벳 순이 빠른 쪽이 낮은 번호가 가게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전에서 우리가 맹머리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같다고 했을 때에 번호를 매기는 것은 알파벳 순이 낮은 쪽이 먼저 알파벳 순으로 빨리 오는 쪽에 낮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죠? A, B, C, D, E가 3으로 가게끔 하는 거고 오른쪽은 A, B, C, D, E가 5로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알파벳이 먼저 오는 치환체가 낮은 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번호를 매깁니다. 그죠? 부여를 한다. 그래서 왼쪽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다. 다음에 이름과 숫자를 치환체의 이름과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죠? 알킬 그룹에는 메틸이다, 에틸이다, 부틸이다, 프로필이다 이라는 이름을 정해주고요. 다음에 각 치환체의 고유 번호가 있죠. 이 치환체는 2번 위치에, 이 치환체는 5번 위치에, 이 치환체는 6번 위치에 이렇게 하고요. 치환체 개수가 2개나 그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2개일 때는 die, 3개일 때는 try, 4개일 때는 tetra로 표기를 합니다. 이때 앞서 헷갈리지 마시고 알파벳 순서에서는 D, T, 테트라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파벳 순에서 제외를 하죠. 그죠? 다음에 이름과 숫자를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체와 그 다음에 전미사로 이거를 표기를 합니다. 이름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접두사 있는 경우는 die, try, tetra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데 다만 ISO는 표기를 한다 했죠. ISO는 알파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die, try, tetra, secondary, tertiary 이와 같은 것들은 알파벳 순서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환체에 있는 위치를 숫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와 숫자는 콤마로, 그죠?
그 다음에 숫자와 글자 사이에서는 하이펀으로 그죠?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각 이름에서는 콤마, 하이픈 또 바 이렇게 표기했던 거나 숫자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전부 다 이것은 콤마 하이픈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이 스페이스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는 좀 디테일한 건데요. 이거는 뭐 논문 쓰고 이럴 때에 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하이펀과 숫자 사이 여기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로 완벽하게 표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살펴보는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 화물은 탄소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텐입니다. 그죠? 포화탄화수소이기 때문에 AN이 탄소가 8개이기면 옥테인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붙였을 때에 2번 탄소의 메틸, 5번 탄소의 에틸, 6번 탄소의 메틸입니다. 그래서 메틸이 2개이기 때문에 위치를 2번과 6번의 다이메틸이라 하고요. 5번의 에틸이라고 해서 이름을 여기에 옥테인에다가 붙여줄 건데 순서는 알파벳이 먼저 오는 ABCDE가 ABCDEM보다 그죠? 앞서기 때문에 5에틸 26 다이메틸 옥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알파벳 순서에서 다이는 알파벳 순서에서 얘네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고요. 고리화물도 거의 같습니다. 이때에 모체인, 탄소, 헥센이면 사이클로, 펜테인이면 사이클로, 이와 같은 리잉의 이름을 사이클로라고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체 고리를 찾고요. 모체 고리를 찾습니다. 이 육각고리니까 이거는 6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사이클로헥센입니다. 그 다음에 치환체의 이름과 넘버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넘버링을 할 때에 치환체가 하나만 있으면 이것을 여기서부터 1번일 건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치환체에 있을 때는 이 치환기의 위치가 숫자를 잘 표기하지 않습니다. 생략해도 됩니다. 메틸 사이클로헥센, 사이클로헥센의 메틸 치환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탄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고리화물이므로 사이클로펜테인이죠. 여기에 치환기가 부틸기인데 그냥 부틸기가 아닌 터셔리 부틸입니다. 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의 탄소에 인접해 있는 3차 탄소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터셔리 부틸이라고 합니다. T부틸이라고도 줄여서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터셔리 부틸의 TRT는 약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거는 반드시 이탈릭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누워있는 이탈릭체로 표기를 하고요. 이것을 줄여서 T, 이탈릭으로 하나를 줄이고 바를 끊고 부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도 합니다. 더 줄여서는 나중에 T 뭐 이런 식으로도 B 이 그룹으로 이렇게도 표기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표기법이고요. 자, 치환기가 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번호를 붙여주는데 번호를 붙여줘서 첫 번째를 붙여주고 두 번째 번호가 낮은 번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1번을 붙여주면은 2번은 오른쪽으로 번호를 붙이면 2, 3에 여기가 치환기가 3번 탄소에 치환기가 오게 되죠. 그죠? 근데 번호를 왼쪽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번호를 붙여주면은 이 치환기는 탄소 5번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낮은 번호가 온다. 첫 번째 1, 3이냐, 1, 5냐. 두 번째는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5가 되기 때문에 낮은 번호가 오게끔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낮은 번호가 오게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자, 두 개의 다른 치환기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1, 2, 3, 이게 1번, 3이고요. 여기를, 이 탄소를 1번으로 잡아서 오른쪽처럼 여기 1, 2, 3을 해도 번호를 붙이면 1, 3, 1, 3, 둘 다 1, 3, 1,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규칙을 했을 때의 두 번째 번호도 3, 세 번째 번호도 3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치환체 낮은 번호가 알파벳이 빠른 것이 먼저 오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에 1번은 에틸이고 2고요. 그죠? 여기에 오른쪽에는 1번 탄소는 메틸, 알파벳에서 M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먼저 오는 알파벳 순으로 먼저 오는 에틸이 낮은 번호를 가져가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링에 있는 탄소수와, 그죠? 링에 있는 탄소가 6개고 여기에 있는 체인에 있는 탄소수는 2개죠. 그죠? 링에 있는 탄소수와 체인에 있는 탄소수가 같은 경우에, 그죠? 이거 같거나 링에 있는 수가 많을 경우에는 모체가 사이클로 알켄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가 사슬의 수가 많고 사슬의 수가 둘, 넷, 여섯, 여덟 개고 여기가 고리 화물의 탄소는 5개이다. 이러면은 모체는 이것이 모체가 되고 사이클로 알켄은 치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고리 화물이 탄소가 6개, 사슬은 탄소가 4개입니다. 6개와 4개 중에 6개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 헥센이 모체가 되고 사슬 4개가 있는 것이 부틸이 뭐가 된다? 치환기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사슬이 6개고 고리가 4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슬이 6개로 고리보다도 탄소수가 많으므로 이것은 모체는 헥센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사이클로 부틸 그룹인데 낮은 번호의 탄소 1번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6개짜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붙어 있다면, 그죠? 이래 붙어 있다면, 이게 사각링입니다. 여기에서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여기서는 3 사이클로부틸 헥센이 된 겁니다. 3번 위치에 사이클로부틸이 있는 헥센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런 경우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육각링에, 그죠? 탄소 육각링에 6개의 치환기가 있다. 탄소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고리도 6개, 사슬도 6개. 이럴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모체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헥실 사이클로 헥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한번 보면은 고리가 4개고, 그죠? 사슬이 2개인데, 그렇게 해서 부테인에 사슬이 있는 것이 사이클로 부테인이죠. 그죠? 고리에 사이클로 부테인에 에틸기가 치환되어 있다. 치환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고리가 6개이고, 그럼 사이클로 헥센입니다.
여기에 취환기 번호를 붙이는데 여기에 1, 2, 3을 붙일 수도 있고 1, 3이고 그죠? 1, 2, 3일 수도 있고 여기도 1, 2,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1번을 붙이는 것이 이 화합물이 세컨더리 부틸 B가 되고 여기는 메틸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번호인 세컨더리 부틸이 1번으로 가게끔 해서 1 세컨더리 부틸 3 메틸 사이클헥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컨더리, 터셔리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뭐로 표기한다? 이거는 이탈릭체로 표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래쪽에 보면은 1번, 2번 동일하기 때문에 1, 2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표기하고요. 여기서도 낮은 번호가 오게끔 하는데 1, 2, 3, 4로 하면은 1, 3, 4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든 양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하든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합물은 1, 2, 4, 1, 2, 4 숫자와 숫자 사이는 콤마 숫자와 알파벳 사이에는 바 또는 하이펀 그죠? 하이펀으로 표기를 한다. 그리고 디테일한 거지만 뭐 띄워 쓰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알켄의 명령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팩 이름 말고 일반적인 화합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오팩 시스템이 뭐 이걸로서는 힘든 반응 또는 아주 아이오팩 명명이 정해지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널리 사용되었던 화합물의 이름을 일단 관용명 뭐 일반적으로 사용 커먼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화합물은 그냥 알아두시고 큐베인, 하우세인, 처체인 이거는 바스켓테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상형문자 이름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뭐 큐베인처럼 생겼고요. 그죠? 이거 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우세인이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규칙이 ANE로 화타나 순서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처체인 AN이고 바구니 모양으로 바스켓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ANE 이 사람이 이런 합성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주로 이거를 합성 또는 발견이죠. 합성한 사람들이 이걸 화합물을 이름을 포화타나 수소로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케인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떠한 석유 오일 그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피드스탁이 끓이다 보면은 나오고 가장 다 정제해가지고 게솔린이나 이런 것들 그죠? 게솔린 같은 경우는 탄소 5개와 12개의 혼합물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 탄소 수가 더 다른 케로센이고, 그 다음에 탄소 15개에서 18개로 뭉쳐진 혼합물이죠. 이와 같은 것을 디젤입니다. 그죠? 탄소수가, 디젤이 탄소수가 훨씬 많죠. 게솔린보다도. 이렇게 분별 정류를 하고 다 남아있는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찌꺼기로 남는 것이 우리가 뭐 아스팔트에서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게 양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그 석유 원유를 정제했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이것이 게솔린이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다른 페트로늄 케미칼로도 씁니다.
이런 석유, 여러분들이 석유화학단지 여수나 대산, 울산, 뭐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이런 타워들을 보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정제탑입니다, 그죠? 여기서 끓여가지고 얘네들 분별 정리하듯이 탄소수가 적은 것이 아주 빨리 끓여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네들이 정제탑으로 해서 분별 정리를 통해서 각각의 탄소수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석유화합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석유화합물 중에서도 이게 지금 하이드로카본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벤젠, 뭐죠? 벤젠, 그 다음에 톨루엔. 톨루엔은 여러분들 벤젠에서 무엇이, 메틸기 하나 더 있는 거, 자이렌. 벤젠에서 메틸기가 2개 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 붙고 2개가 올소든 메타든 파라든 어쨌든 메틸기가 어떤 위치에든 2개 붙어 있는 것을 자이렌, 이거는 벤젠, 톨루엔으로 해서 여기서 줄임말로 BTX라고 해서 석유 정제 물질에서 기본적인 아로마틱 화합물이 BTX입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도 배웠던 알케인의 아니면 유기화합물의 피지컬 프로퍼티, 물리적 성질은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배웠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 건데요. 하이드로카본만 있는 것과 반데르발스 포스까지 있는 거,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다이폴 수소결합까지 있는 것들은 분자량이 거의 같은데, 그죠? 43대도 이러한 분자 간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높습니다. 이러한 폴라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알케인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보일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보일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화합물들의 탄소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surface area가 면적이 넓어져서 분자 간 인력이 증가하여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치도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은 뭉쳐져 있으면은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면적이 surface area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분자량의 이성질체라도 이와 같이 브랜치도 되어 있으면은 보일링 포인트가 리니어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멜팅 포인트는 보일링 포인트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반데르발스 포스가 얘네들만 있기 때문에 다이폴 몰트 본드 쌍전자 쌍자 몸에 더 있는 거에 비해서도 당연히 낮은 멜팅 포인트를 가지고요. 서페이스 에리어에서도 비례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심메트릭한 구조일수록, 그죠? 심메트릭한 구조이면 구조일수록 멜팅 포인트가 높아진다. 이것이 어떤 것과 차이다? 보일링 포인트와의 약간 차이죠, 그죠? 심메트릭한 것이 물론 여기가 지금 서페이스 에리어가 넓으면 넓을수록 멜팅 포인트도 증가합니다. 다만 같은 서페이스 에리어지만 화합물이 아주 대칭적이면 패킹이 잘 되어서 솔리드파이, 고체화가 잘 되고 라티스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와 같이 심메트릭한 것은 독특하게 멜팅 포인트를 증가시키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케인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유기 솔벤트에 거의 다
잘 녹습니다. 솔루블 합니다. 그 다음에 알케인은 여기에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인 실험을 해보시면은 유기용매 중에 아주 폴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 다이크로메틴, 이 다이크로메틴 밀도도 점도도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아세톤나이트릴, 이거는 지금 참고로 말하는 폴라한 건데요. 아세톤나이트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헥세인이라고 하는 건 하면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하이드로카본 알케인이죠. 그죠? 여기는 non-폴라하고요. 여기는 폴라합니다. 우리가 용해도를 배웠을 때 폴라는 폴라한 것을 녹이고 non-폴라는 non-폴라한 것을 녹인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아마도 알케인은 유기용매에 솔루블하다는 이것이 완벽한 명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케인도 non-폴라하기 때문에 non-폴라한 알케인은 무극성 또는 non-폴라한 용매에 잘 녹고요. 폴라한 용매에서는 청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